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날의 반짝 상승세를 뒤로한 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2% 내린 11,95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4월 영국의 산업 생산이 침체를 보인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초 영업이 정지된 8개 저축은행 처리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돼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우리 장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오늘 장 꼼꼼한 시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가장 좀 요즘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차트 모양만 봐도 크게 꺾여버렸던 이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NC소프트가 올라왔고요. 세 번째는 삼성물산, 그리고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로 일단은 상위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요,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제철, 대림산업, 대한생명, 그래서 생명주들에 대한 이 보험주가 일단은 상위 랭크가 됐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반대로 포스코가 가장 많이 매도를 한 종목이고요. 요즘에 자동차주도 역시 이 주도주에서 탈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대림산업 순서대로 외국인은 매도를 냈고요. 기관은 현대차,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현대건설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이 일단은 매도 상위 종목의 양매도가 나왔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는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요. 466포인트 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주식을 내다 팔았었는데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특징적이었던 이슈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외국인 쪽 포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하나투어, 다음 셀트리온, 그루셜텍, 심텍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셀트리온, 골프존, CJ 오쇼핑, 포스코 캠텍, 삼광밴드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양 매수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도로 470선을 재이탈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39% 하락한 466.91포인트를 466.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와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JYP 엔터테인먼트, 예당, 키스트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주는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인 솔라시아가 최대 주주가 한솔, 인티큐브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44억 원 규모의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 그리고 한솔 인티큐브의 지분이 향후 22% 정도 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와 아시아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또 유럽과 미국 증시도 1%대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본 지진 이후에 다시 한번 12,000선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정강후약으로 마감된 영향이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광산주, 자동차 그리고 통신주가 장 초반 약세를 이끌었고요.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패션 명품 업체인 에르메스가 5% 넘게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피인수 계획이 철회된 것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영국과 독일 증시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악재가 된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 채무위기 해법을 둘러싼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 독일 재무당국이 이견이 노출된 것이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독일의 그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제2차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민간 채권 보유자들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유럽중앙은행과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조금 영국에서는 조금 그 광산주의 급락이 증시에 부담을 줬는데, 전 세계 경기 개선 속도 둔화로 인해서 금속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부분이, 그 광산주 급락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원자재 그리고 독일에서는 기술주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연중 최고치인 5월 무역 흑자가 13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전월 114억 대비해서 17억 달러 증가한 수치지만 블룸버그 그리고 로이터 예상치인 193억 그리고 186억 달러는 각각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의 증가폭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누적 무역 흑자는 229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1%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중국이 세계 경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수출 증가폭이 축소가 되면서 조금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감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무역 흑자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은 신흥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에는 은행주의 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FRB가 35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체계 건전화를 위해서 연례 자본 검토를 실시를 제안한 것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의 낙폭을 조금 계속해서 확대를 했는데 결국 1.5% 정도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조금 미국 증시도 힘없이 조금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호재가 없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게 악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의 무역 수지 그 적자 부분이 좀 축소가 됐다는 부분이 좀 호재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세계 증시 그리고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재에 목말라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되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사우디가 또 증산을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 유가가 3%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업종별로 봤을 때 기술주,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볼 부분이 수입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달 2.1%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입 물가가 예상치보다는 소폭 올랐지만은 지금 현재 3월달 2.7% 그리고 4월달 2.1%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를 확인하는 이유는 수입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생산자 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14일 날은 생산자 물가 그리고 15일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그 생산자 물가 이런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유가에 관한 부분이 부담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던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인식하에
중국과 일본 증시는 반등을 했었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일본 증시는 좀 올랐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사실 거의 보합에 이제 아주 미비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증시가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거의 홀로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주들이 조금 상승세가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0.5포인트 정도 상승한 9,514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무역 지표 개선 소식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꺾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세가 연출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들이 장 초반부터 종일 강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정부가 이 대지진 여파로 자동차 산업이 이 휘청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요, 이 부품 업체하고 부품 공통화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닛산 같은 경우가 한 1.9%, 그리고 혼다와 도요타가 모두 이제 0.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0.07% 정도, 1.8포인트 올랐는데요. 2,705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소폭 내림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을 어떻게 하든 하기는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런 이제 무역 흑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치에 상회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그 탄력을 좀 잃었던 것이 좀 투심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지수와 식품 음료수 지수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하고요. 0.82% 정도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들에 일단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의 지수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전 시장에서도 B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B지수가 상당히 장중에는 급락이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우려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만장도 정강 후약장으로 9천성이 반납이 됐고, 홍콩 증시도 7거래일 연속 약세장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24포인트 정도가 내린 2,04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패닉 상태에 오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일단은 증시를 상당히 크게 내렸던 부분이고요. 개인만 3,400억가량 일단은 매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됐죠. 이 석 달 만에 0.25%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하락 전환되더니, 외국인과 일단은 기관도 이 오후 들어서 매도에 동참을 하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확대됐던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보험주가,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험주가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종이 목재 정도까지만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거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 전기전자, 기계, 증권, 비금속,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 등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주가 일단은 0.25% 인상한 3.25로 일단은 금리가 결정이 됐죠. 이제 그런 소식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등 이 보험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일단은 자동차 완성차들 대장주들이 좀 밀리면 가운데서도 현대 EP와 인지 컨트롤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KB 오토시스, 평화전공의 이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가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죠. 이마트와의 분리 상장이 일단은 재상장 첫날이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반면에 이마트는 급락을 하는 그런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KC도 일단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사실 화학주가 괜찮았거든요. 그죠? 네. LG화학도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던 것처럼 하나케미칼도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가다가 오후장에 좀 밀렸었죠. 근데 SKC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5.29%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화학업황 개선과 그리고 광학필름 설비 증설 효과 등에 힘입어서 일단은 상승 마감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에 대해서는 이제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에 조금 상대적인 그런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1%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466.91%로 일단은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일단은 131억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161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반도체, IT, 섬유, 기계,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겨우 상승한 것이라면 카지노주 관련주 정도 일단은 개별 종목 외에 이제 박근혜 테마주 쪽도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밀렸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열도 리포트 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보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6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만장일치 결정은 대외 불안 요인을 크게 보지 않는 의미라고 해석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정책 휴지기 확보로 금리 상승 시마다 저가로 매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시장의 우려만큼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7월 발표될 미국 산업지표들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경기 모멘텀 개선에 따른 반등 기대로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연이은 글로벌 악재와 상승 모멘텀 부족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조변 석계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우상향의 지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뷰를 유지하면서 지금이 하반기 지수 상승을 겨냥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최근 추세 복귀 지연의 주된 이유로 예상보다 가파른 미국의 경기 둔화가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낯설지 않은 미국 경기 관련 논란이 향후 방향성 결정의 키포인트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소프트 패치 이후 경기 회복 재개가 예상된다면서 경기 모멘텀 둔화 구간인 지금 비중 확대 고려를 권고했는데요. 업종별로는 낙폭 대비 실적 호전이 유효한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와 화학, 정유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이 하반기 지수 상승을 고려한 매수 시기로 적합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런지요? 예, 저희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5월 이후부터 증시의 가격 조정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3분기 중에 다시 강세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꾸준하게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5월 하순경에 기록한 2030에서 2050포인트대에서 가격 조정은 일단락되었고 지금은 기간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1,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은 속도는 좀 느렸지만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왔고요.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국가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의심할 바 없는 상태에서 또 유동성 효과가 더해지면서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계속 꾸준한 상승 투자를 보다가 최근에 그 조정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투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중반경에 있었던 1차 양적 완화 종료와 2차 양적 완화 시작 전에 약 5개월간의 그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 조정은 10%를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처음으로 노출되었을 때도 10% 이상 조정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있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코스피 기준으로 10% 이상의 조정은 보이지 않았었다는
있었다는 게 하나의 좀 안도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3분기 강세장 전망은 저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강세장의 화두는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경기 부진이 일시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상승장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지진 이후 부진했던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더블딥 공포에 휩싸였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심리적 반전을 유도할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에 이은 중국 물가의 고점 통과는 이머징 인플레 심리의 반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기 우려의 희석과 조화를 이룬 물가 안정은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기간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 이상의 조정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시의 우상향 트렌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해법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쯤 2분기 실적, 기업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는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해서 반영된 공포감이 안도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봅니다. 7월 이후에는 미국 경기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것이고요. 그 뒤 이어서는 중국 물가의 고점 통과와 한국 물가의 4% 이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 중에서는 공포심이 증시 바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공포감이 휩싸이는 것보다는 3분기 강세장에 대비해서 물가 안정 테마에 근거한 종목군을 잘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 악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2개의 큰 이벤트를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지난 주말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우리 증시에서 나올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요즘과 같은 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실전 투자법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이고요. 개장을 한 37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은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떻게 좀 장을 출발해 볼까요? 참, 글쎄요. 이제 요즘에 사실 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말도 좀 나왔더라고요. 사물놀이 장세다. 이런 사물놀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면 물리고 노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기는 장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 달 전, 그러니까 장이 뭐 2200포인트를 깨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도 여전히 뭐 증권사랄지 각종 그 리포트나 이런 또 어떤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저점 매수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또 뭐 오늘도 좀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물놀이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금리가 인상될 거다, 동결될 거다 얘기가 많았지만 일단은 금리는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됐고 그 금리 결정에 의해서 이 장이 그렇게 크게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자체의 어떤 그 악재 자체들이 아직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은 밀렸다.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인데 일단은 신흥국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또 긴축으로 또 연결되면서 물론 그런 악재들로 또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벤트들이 다 지나고 그죠? 이 만기일도 그렇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다 지나고 이번 주조차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주조차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죠? 그리스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20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유럽에 있던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 우리나라가 MSCI 이 편입이 되냐 안 되냐 또 여부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FOMC 이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이 되고 악재가 이제는 조금씩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판단들이 나와야만이 이 지금의 어떤 이런 뭐 공포감이랄지 이 하락의 어떤 기운들이 조금씩 거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아까도 이제 다른 그 증권사 리포트 말씀해 주시면서 이 조종 장세, 그러니까 기간 장세가 좀 더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기간 장세가 펼쳐질 거라면 지금 사는 게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 장세 어차피 조금 뭐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더 밀린다 한다면 그 와중에서 시장 자체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종목별로 그렇죠? 업종별로 오늘은 이 업종이 올랐다가 또 내일은 그것이 내려가고 또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이러는 와중에 뭐 하려고 내가 현금 들고 있지 종목 들고 있으면서 마음고생을 하냐 이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뭐 종목 없을 때는 그냥 종목 없습니다. 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없으면 종목 추천을 못해 드림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드려도 중소형주 작은 테마주 정도만 일단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지금은 크게 싸다 해서 생각해서 무조건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테마주 쪽이 그 아주 강한 이 테마주 쪽에 그런 쪽의 매매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테마주도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테마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매매에 달인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일단은 현금 들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도주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혹은 아까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좀 서프라이즈한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21선을 지지하는 N자형 반등은 좀 기대하기가 힘든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이탈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우의 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틀리게 된다면 뭐 또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했던 부분이 조금 안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유럽과 미국 증시에서 조금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시장이 호재가 없다는 것이 악재라는 것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할 때는 약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강할 때는 강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의 성격을 봤을 때 호재가 없을 때 악재가 계속해서 난무하는 시장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호재가 계속해서 만발한다면은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시장이고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어떤 이유는 없고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그 화면을 한번 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전에 조금 바닥을 다질 때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은 이런 그 쌍바닥 소위 쌍바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0년 8월 달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0년 말경이 11월 달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방송 처음 시작했던 3월 달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2035포인트에서 쌍바닥을 다질지가 안 다질지 그 부분이 조금은 판단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쌍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은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걸 보여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쌍바닥 형태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어쨌든 2035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만들어줄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지가 조금은 오늘 그리고 내일 쪽에서 관찰해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시장에서 조금 이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예상 지표들을 한번 본다면은 조금 예상치들이 14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PPI, 그리고 15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CPI, 그리고 5월 산업생산, 그리고 16일날 발표될 날짜가 잘못됐네요. 그거 하면 좀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16일날 발표될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인지수, 그리고 17일날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6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세 부분이 지금 현재 예상치가 이전보다는 좋게 나올 것이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무역수지 적자 부분이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좋게 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상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주 초반까지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이런 경기 지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 주 후반 쪽에서는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 그리고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경기 지표가 이번 주에는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금융주 같은 경우 외국인 중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매수가 아닌 지금 현재는 저가 매수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IT 그리고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저가 매수에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외국인과 똑같은 패턴을 가져가셔야지. 시간을 길게 두고요. 예. 조금 내일 당장 오른다고 생각하시고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신한지수, 하나금융 쪽으로 한번 외국인의 매수를 조금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가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 그리고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비철금속, 정유주가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신세계가 좀 상장을 하면서 유통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세계가 조금 상장을 하면서도 공교롭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통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관심 종목들인데 효성, 강원랜드, 동국제강, 휴캠스, 동부제철, 한국카본, 삼성테크윈 이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강원랜드,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투신과 기금, 그리고 동부제철은 기관, 삼성테크윈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조금 마찬가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김성란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 관심 종목이 현대 EP였는데 상한가 갔었어요. 네네.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자, 일단은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수익 나신 네. 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GS 그룹 계열의 국내 유일한 이산화티타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황산 코발트도 생산하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급등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이 크게 왔죠. 이제 나름대로 좀 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서 다중 눌림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21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쵸? 제가 손절가를 12,9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 이 12,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그 이하에서 시초가가 형성됐다 하면 그것이 12,900원이 이상 회복이 됐을 때만 매수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400원으로 일단은 한 7% 정도 일단은 전일 대비해서 그 정도 되겠는데요.
그렇다거나 혹은 그러니까 목표가를 14,400원을 잡으시거나 혹은 우리 따라 하실 분들은 내 매수가의 5%, 그죠? 내 매수가의 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일단은 차익 실전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손절가를 말씀드립니다. 12,900원이니까요. 그 이하에서 시작되면은 접근을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환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 코스모 화학이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도 말씀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자티전자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김성년 전문가님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조금 단기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4 이동통신 테마주고요. 그래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텔레매틱스 전문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요. 일단은 조금 최근에 조금 반등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4,350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4,700원 가격 전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파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원래라면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래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4,650원에서 4,8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최근에 눌림목 하단 밴드인 4,450원에서 손절가를 형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5,250원 전 고점 부근으로 조금 단기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한 18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신 시간 갖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죠.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물놀이,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기는 이런 장세가 아직까지 좀 여전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놀면서 이기는 그러한 전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예. 오늘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직까지 좀 소극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예상지수가 2027포인트인데, 일단은 예전과 같이 좀 쌍바닥을 만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 덤비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